영월 노후교량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구조적 결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방역당국이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해안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우려돼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연장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원도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선 광역 물류망 구축과 환경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영월 노후 교량철거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무너지며 사상자 5명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구조적 결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영월 상동 교량 붕괴 사고 현장. 공사를 발주한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 등이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도 31호선에 있는 상동교는 지난 2018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다시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세로로 5등분에 자른 교량 상판을 크레인 와이어에 고정해 하나씩 들어올려 아래로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56살 A씨는 다른 작업자와 함께 다리 아래에서 상판을 고정하는 크레인 와이어를 묶고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던 나머지 상판이 갑자기 무너지며 미처 피하지 못한 A씨가 그대로 깔려 결국 숨졌습니다. 상판 위에 있던 근로자 4명은 붕괴 당시 장비 등에 부딪히며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그날 처음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로 안전교육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저께 그분들이 이제 용역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직역이 아니고 용역에서 나오셔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여기서 저희가 교육을 다 했어요. 그거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거 하고 또 그분은 또 그분 파트대로 거기 차장님이 계시니까 그 책임자한테 또 말을 듣고 교육을 받았는지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해체를 위해 상판을 잘라놓은 지 한 달 가까이 되었다며 최근 장기간 내린 비에 상판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물을 흡수해 무거워졌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찰 등 관계자들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구조적 결함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마지막 실종자 가족이 40여일간의 심정을 밝히고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 A씨의 가족은 15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강물로 들어갔던 기간제 근로자 5명의 희생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철수를 감행하여 생존하였어도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동료의 위험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작고 힘없는 배를 돌려 공포스러운 물살 속으로 의연히 돌진하셨던 5분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세상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15일 기준 41일째 이어오던 실종자 수색도 중단해 줄 것을 춘천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 현장 안전 점검과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각종 재난 대비와 대응을 위한 안전 매뉴얼 등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현재 현장에 있는 실종자 수색 지휘 통제실을 안전총괄 담당관실로 이관하고 탁해지물이 맑아지는 2-3개월 뒤에 잠수부 투입 등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과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8살 A씨 등 2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 50분쯤 동해시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다 적발되었습니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A씨 등 2명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 물류망 구축과 환경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습니다. 강원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5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이라는 비전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광역물류 교통망 확충과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제안됐습니다. 통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비전 달성도까지 이제 강원도는 저탄소라든가 강원도가 있는 자연 친환경을 목적으로 끌어내서 미래의 교통수단의 세계적인 개편과 도입이 남북 접경 지역의 평화적 공동 이용 등 평화경제 지역의 중심지 기반 강화도 강조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2040년까지 강원도의 발전 전략과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가올 추석 명절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 더해 연휴 기간 관광객들이 동해안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기준 강릉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지난 5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주말마다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어요. 미리 벌초하러 왔다 갔어요. 가족들의 고향 방문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의 방문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해안 지역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숙박업소 예약률은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KTX 강릉선도 29일 서울발 열차의 주요 시간대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도 연휴를 앞둔 29일 60%가량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석날도 그렇고 이제 추석 이후에도 네네. 전년 대비로 약 한 10% 이상 어찌 보면 예약률이 좀 저조하게 그렇게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무서워요. 네, 조금만 이게 좀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만이라도 덜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요번 코로나 좀 지나가면 안정될 때쯤에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릉시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최대 위기인 추석 연휴 기간 조금만 더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는 시민 정신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내렸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아직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연장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군 시설은 문을 닫았고 실내에 50인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고 공공 다중시설도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제한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기업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종료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어차피 명절 미치니까 뭐 다들 마음은 조급하겠지만은 어차피 시작한 거 조금 연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풀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 그때는 수습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2단계 뭐 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피해와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하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예요. 아니 장사는 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예. 연장 힘들어요. 빨리 풀어주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를 보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하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지역별 확진 상황에 맞춰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북은 잘하고 있잖아요. 경북은 지금 뭐 수도권에 대하면 영 없잖아. 이 맛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2단계 안 했으면 좋겠다. 완전 안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터지면은 또 상향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짧고 굵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추석이 문제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 확진자가 지역으로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N 감염자가 많아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추석 세고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올해만큼은 조금 거리를 두고 연락을 취해서 안부를 여쭌다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요즘 같아서는 이 장사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없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고 가게세도 안 나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횡성군이 올 추석 연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추모와 성묘를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설묘원과 추모관의 일시 멈춤을 위해 이한일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분향, 헌화, 추목을 작성 등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9일까지 사전 추모, 성모 기간을 운영해 본격적인 연휴 전 혼잡하지 않은 날짜에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해 고향 방문 수요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와 양양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삼척시와 양양군 등 도내 2개 지자체와 경북 영덕 등 모두 5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체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5곳은 특별 재난 지역 우선 선포 지역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